자, 세 번째 파티에 가보시죠. 이 그림은 프랑스 인상파화가 피에르 오구스트 르누아르의 보트 파티 오찬이라는 작품인데요.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양식 발전의 가장 선도적인 화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유럽 사회의 일상을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부르주아 계층은 물론 대중의 사교 생활을 잘 다루었던 작가입니다. 아름다움, 특히 여성적인 관능미를 찬양하는 작가로서 르누아르는 루벤스에서 와토까지 이어지는 전통의 마지막 대표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는 물론 인상주의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저도 필립스 컬렉션에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보트 파티의 오차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필립스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고 논평되고 기억에 남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림을 들여다보며 이들의 점심 파티는 어땠을지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따뜻한 여름 태양 아래서 친구들과 함께 보트 여행을 하고 좋은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를 보내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걸작에서 피에르 오구스트 르누아르는 정물화, 인물화, 풍경화를 결합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정제했습니다. 결과는 교제, 환락, 휴식이 촘촘하게 구현된 장면이죠. 이 그림의 모델들은 모두 화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른쪽 전경에는 르누아르의 단골 모델 중 한 명인 앙젤이 서 있는 저널리스트인 마졸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혹시 썸을 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래 화가 구스타브 키오보트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앉아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샤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르누아르의 아내가 될 여자였죠. 그녀는 테리어가 귀여워 뽀뽀라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 바로 뒤에 레스토랑 주인의 아들인 건장한 알퐁소 프루네즈 2세가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전직 기병장교였던 라울 바르비에의 남작이 관람객을 등지고 앉아 난간에 팔꿈치를 괴고 있는 여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레스토랑 주인의 딸인 알퐁신 프루네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베르의 테이블 건너편에는 여배우 엘렌 앙드리가 와인을 마시고 있죠. 르누아르는 그 이미지가 일화적이지 않고 기념비적일 정도로 그의 친구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걸작은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의 유서 깊은 구성 전통을 하나의 이미지 내에 통합을 한 매우 촘촘하게 구성된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이 그림에서 다른 화가들의 정적인 인물화에 대비하여 마치 웃음소리와 속삭임까지 정말 리얼하게 들려주는데요. 이런 면에서 많은 컬렉터들이 평하듯이 단순한 일상을 그린 일반적인 작품이 아니라 일상의 파티를 그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티는 미국의 흑인 화가 아치볼드 모틀리의 칵테일 파티입니다. 아치볼드 모틀리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시카고에서 겪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을 다채롭게 기록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데요. 그는 할렘 르네상스,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이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정점에 도달한 시기인 뉴 니그로 운동의 주요 공헌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기에 지역적 표현은 시카고 블랙 르네상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모틀리의 파티 그림은 어떤 느낌이 날까요? 5명의 여성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매혹적인 모자인 클로슈 모자를 쓰고 천천히 칵테일을 마십니다. 금주법 시대의 흑인 여성들이 청량한 음료수를 목구멍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즐기는 듯합니다. 우선 당시에 가장 세련된 음악으로 여겨지던 재즈와 블루스가 칵테일 바 안에 흐릅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보이는 이 파티는 정중하고 우아한 축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달콤한 칵테일 파티가 계속되고 밤이 지날수록 이 파티는 활기차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틀리는 동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도시 생활을 흥미롭게 묘사한 최초의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작업 목표는 그의 활동에 관계없이 미국 흑인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회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술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었던 금주령 시대에 우아한 옷을 입은 흑인 여성들이 술 한 잔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며 오히려 이런 시간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뒤쪽 벽에 있는 천주교 수도승들의 그림을 주목해 보시죠. 그림 정중앙에 여성들의 유쾌함과는 사뭇 대비되고 오히려 당시 금주령과 관련된 절제와 도덕이라는 주제를 작가가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징적 메시지를 담는 것이 화가의 큰 역할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노먼 로켈의 그림입니다. 노먼 펄시벌 로켈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의 작품은 미국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폭넓은 대중적 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데요. 로켈은 거의 50년 동안 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잡지에 일상생활을 표지 사파로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먼 로켈이 그린 이 파티는 가족 간의 식사를 그린 그림으로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세계 2차 대전 중 미국의 중부에 있는 한 가족의 추수감사제 식사를 따뜻하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정식 제목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였지만 그 외에도 추수감사제 그림이나 크리스마스 때 집에 돌아올게 라고도 불렸습니다. 앞에서의 파티들을 보면 신성하고 엄숙한 종교적 잔치나 떠들썩한 동네 잔치 또는 이 그림들처럼 화려한 사교계의 파티와는 많이 다른 가족 파티를 묘사한 거죠.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버몬트주 알링턴에 있는 로켈의 친구이자 가족들이었으며 이들은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어 현장에 그려넣었습니다. 이 작품은 명절 식사를 위해 저녁 식탁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는데요. 축하 행사를 묘사하기 위해 추수감사절에 부분적으로 제작된 이 행사는 추수감사절 명절과 가족 명절 모임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1942년 로켈은 시리즈의 모델로 이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욕망으로부터에서의 자유에서 그는 자신의 거실을 배경으로 삼아 이웃에게 이 작품을 그릴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로켈은 1942년 추수감사절에 칠면제를 나누어주는 아주머니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지난 1년간 못 나누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먼저 먹음직한 칠면조의 디테일과 색을 보면 마치 테이블에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퍼지는 듯합니다. 게다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을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로켈의 이 작품은 미국의 문화를 잘 나타내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귀한 신의 결혼식부터 어려운 시기 평범한 한 가족과 이웃 간의 행복한 식사까지 우리의 일상의 기념식을 그린 그림은 많았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파티에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Merry Christmas.